네팔의 안나푸르나,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 페루의 마추픽추,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여행지들인데요. 이곳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여행지라는 것입니다. 고지대에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알고 가야 될 질환이 있죠. 바로 고산병입니다. 고산병은 2000m 이상의 고지대에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낮고 산소가 적은 환경에 급격히 적응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오르게 되면 생존의 위험을 느낀 우리 몸은 숨을 더 많이 쉬고 폐로 피를 많이 보내고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양의 피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뇌부종, 폐부종, 고혈압 등에 의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고산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산병은 원래 고지대에 익숙한 원주민들은 생기지가 않고 우리처럼 해수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높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야만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병을 여행의학, 여행질환의 하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높은 지역에 가야 고산병이 발생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수면 기준으로 2000에서 2500m 이상 올라가야 고산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의 정상이 해발 1947m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 여행지에서는 고산병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유명 해외 여행지 중에서 높은 고도에 위치한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고산병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여행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캠프 자체가 4130m 고도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트레킹을 통해서 더 높은 지대로 오르는 관광 코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도착 전후로 해서 고산병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입니다. 우유니에는 유명한 소금 사막이 있고 물이 차면 이렇게 아름다운 거울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유니는 해발 3650m 고도에 위치하고 있고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입국 시부터 고산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루의 마추픽추도 고지대에 위치합니다. 마추픽추에 가기 위해서는 페루의 쿠스코라는 도시에 먼저 가야 하는데요. 쿠스코는 34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많은 여행자가 쿠스코로 비행기나 버스를 통해서 도착을 하게 되면 고산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지들에서 겪게 되는 달갑지 않은 질환인 고산병은 고소증, 고소뇌부종, 그리고 고소폐부종의 세 가지 질환으로 크게 나뉩니다. 고소증은 고산병 중 가장 가벼운 증상으로 2000m 이상의 고지대를 빠르게 올라갔을 때 발생합니다. 고지대 도착 수시간 내에 두통, 현기증, 가벼운 구역감 등을 느끼실 수가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벼운 고소증은 혈액이 뇌로 많이 쏠리게 돼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급격히 공비가 희박해지는 예를 들어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을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뇌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은 뇌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 의식이 흐려지고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사망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심한 뇌부종을 발생하는 고산병을 고소뇌부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에서는 폐에 피가 너무 많이 가서 발생하는 폐부종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산지대인 만큼 트레킹이나 등산 등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많이 차고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피가 섞인 가래를 뱉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고소폐부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500m 이상 고지대에 바로 올라간 사람 중에 25%에서 크고 작은 고소증을 겪는다고 되어 있으며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는 약 3분의 2 이상이 고소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고산병인 고소뇌부종과 고소폐부종은 약 1% 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산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높은 곳에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와 개인의 고유한 고산지대 적응 능력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적절히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행 시 천천히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0m 지대까지는 바로 올라가셔도 상관이 없고 2500m부터는 하루 정도 쉬면서
고산병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뒤 하루에 500m씩 천천히 여행 고도를 올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고산병을 겪으신 적이 있거나 고산병 증상이 발생했다면 1000m를 올라갈 때마다 하루 이틀 정도 쉬시면서 등반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산지대 여행을 가보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고산병 위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고지대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일정과 등반 계획을 여유롭게 잡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수면제를 드시거나 기존에 심장이나 폐에 만성질환을 갖고 계셨다면 적응 능력이 비슷하더라도 고산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2500m 이상의 고지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고 고산병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다음에도 고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이전 여행지보다 높은 고지대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임산부나 소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산부나 소아가 고산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고산병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임산부 등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약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여행의학 전문가의 진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임신 초기인 1기나 그리고 1세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고지대 여행을 주의하시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500m 이상 고지대에 비행기나 차로 한 번에 올라가실 일이 있다면 고산병 예방약과 증상 대비 등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 급히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행자 보험 등도 미리 들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00m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고 부디 여유롭게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서 두통이나 구역감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고산병 약제를 드셔야 합니다. 고산병 약제는 약마다 부작용이 있고 대다수의 경우 전문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출국 전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고산병 치료제가 있습니다만 고산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충분한 휴식 기간을 확보하시고 증상이 심할 경우 저지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하루 정도 쉬면서 고산병 증상을 확인하시고 저지대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여행 전에 필요하겠습니다. 가벼운 두통, 구역 등의 고소증이 발생을 했다면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이뇨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 이뇨제는 고산지대에서 콩팥과 몸이 겪는 산염기 장애를 호전시키고 호흡 양상을 개선시켜 고산지대에서 겪는 몸의 변화를 다소 누그러뜨려 줍니다. 고소증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125mg짜리 약제를 하루 2회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데요. 신경 독성이 있어 입맛이 변하거나 사지에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뇨제라는 소변을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기존에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약을 처방받으실 때에는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여행의학 전문의의 진료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제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덱사메타손입니다. 덱사메타손은 뇌부종을 치료하고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으로 고용량을 사용해야 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고산병에는 추천하지 않고 심한 증상 혹은 심한 뇌부종, 심한 폐부종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염진통제나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성분의 약들도 두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두통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고 두통이 있을 때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이 알려진 민간요법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코카잎을 씻거나 태워서 피우고 또는 코카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고산병에 도움이 된다는 설들이 있는데요. 고산병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코카차의 경우 코카 성분이 굉장히 미약하게 들어있으면서 과도한 수분 보충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카잎만 의존하셔서 준비 없이 고산지대 여행을 가시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병에 비아그라가 도움이 된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건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는 맞습니다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성기능 개선제는 원래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부작용으로 나타난 효과들 때문에 현재 성기능 개선제로 많이 처방되는 약제입니다. 다양한 고혈압 약제들이 있는데 비아그라 계열의 약제들은 폐혈관에 작용을 해서 폐고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고산병에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운동 능력 개선, 호흡과 관련된 고소 폐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이 발생하는 고소증의 증상인 두통이나 구역감에 대한 효과는 일정하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아그라만을 고산병 치료제나 예방약으로 챙겨가시면 안 되고 두통약이나 다른 고산병에 효과가 있는 약제와 같이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0m 이상의 고지대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우선 여유롭게 등반 계획을 짜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여행 전에 여행의학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 고산병 상담과 함께 예방약제를 처방받아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